안녕하십니까? 죽음 삶의 답하다 강연을 진행할 정영진입니다. 오늘은 웰다잉 사다리를 올라요. 그 중에서도 특히 좋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몰모일. 오늘 하루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과 인사를 잘 하고 나오셨는지요? 가족들의 배웅을 받고 혹시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분들과 다툼을 하고 싸우고 나오시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24시간 인생시계가 있는데 24시간 100세 인생시계 중에서 여러분의 나이 50세, 60세 이 시간에 갑자기 시계가 멈춰버린다. 어떻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나의 인생 시계가 멈출지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24시 인생 시간은 죽지 않고 쭉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게 10시가 될지 저녁 6시가 될지 아니면 100세 인생을 마칠지 아니면 100세를 넘어서 더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시계가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빠짐없이 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뱃속에 자궁에서 나와서 부모들을 만나고 성장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더 나아가 직장 동료도 만나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아내, 가족들 점점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결국 인간이 살고 있는 터전이기도 하고 여기서 성장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여기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런 오늘 우리가 시계가 멈추기 전까지 사는데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오늘 단 하루만 남았다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때 후회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오늘 집에서 나올 때 가족들이랑 다투고 나오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마음이 맞지 않아 서로 뜻이 달라 싸우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갑자기 오늘 내 인생의 시계가 멈춘다면 그 상황이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과거에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로 인해서 실망하고 후회하고 하는데 그게 가장 많이 생각날 때가 바로 삶을 마무리할 때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후회를 안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단 하루만 남아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좀 더 많은 돈을 벌걸, 나는 좀 더 높은 직급과 높은 명예와 또 좀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그런 일을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그거를 쟁취할 걸 이라고 후회를 할까요? 그럼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내가 내 의지로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베풀지 못하고 서로 척진 것들을 풀고 싶은 것, 더 용서하고 사랑할 걸 이거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기보다는 오늘 매일 그것을 해 나가야 내가 더
웰빙하고 더 웰딩하는, 웰다잉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무엇을 꼽을까요? 어떤 분들은 난 돈 있으면 돼. 그런데 오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약 75년간 종단적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90세까지 행복하게 산 사람들 대상으로 매년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그 삶 전체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더라. 그 사람의 인생 시계가 쭉 멈출 때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 그래서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고 고독은 해롭다는 연구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관계의 양이 많은 것,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에게 딱 한 사람의 부모, 엄마든 아빠든 딱 한 사람의 자녀만 믿고 의지하고 그 질이 좋으면 삶을 마무리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의 질은 바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질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신기하게도 우리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뇌도 보호해 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는 우리 뇌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뇌에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더 긍정적인 기분이 업되고,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칭찬을 좀 들었습니다. 잘생기셨다. 옷이 어울린다. 젊어 보입니다. 갑자기 기운이 확 납니다. 그리고 얼굴에 미소가 퍼집니다. 오늘 만난 강사와 청중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좋은 감정이 유지가 된 거죠. 이 감정을 우리가 실천을 하려면 타인의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아마 오늘 청중으로 오신 분들은 저에게 이런 기대를 할 겁니다. 좋은 강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좋은 강의를 부탁드려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칭찬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 뇌는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제 뇌에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생각이 안 나는 것도 막 이렇게 생각이 나서 더 많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몸뿐만 아니고 마음, 정신, 또 관계도 좋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맑고 깨끗하고 기분 좋게 합니다. 자, 행복의 조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연세대의 서은국 교수는 행복의 기원이라는 저서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유전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향성이 있는 사람이 또 행복할 확률이 높다. 근데 어떡하죠? 아쉽게도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비율이 무려 행복의 결정짓는 요소 100% 중에서 무려 반이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50%. 작지 않죠? 그리고 10%가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도 우리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40%가 바로 의도적인 활동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두 번째로 사회적 관계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더 좋게 함으로써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사회적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방과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미소 짓는다, 웃음을 짓는다, 좋은 말을 한다, 호의를 베푼다, 자리를 양보해준다.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것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 이것을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는데
우리 가장 가까운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자녀들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매일매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옛날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꼈던 그분이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충고하고 평가하고 진단하지 않나요? 저도 집에서 잔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반복이 되면 미워 죽겠어요. 그리고 미운 게 반복이 되면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비난과 잔소리, 여보, 음식 너무 급하게 먹지 마요. 너무 많이 먹지 마요. 당신 왜 운동 빠졌어요? 이런 잔소리는 왜 하는 걸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보, 내가 그것을 잘 못하는 게 반성해요. 당신의 뜻을 잘 이해했으니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화돼서 하면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는 그의 강의에서 행복한 사람을 위한 영혼의 3요소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자유, 두 번째가 유능감, 세 번째가 바로 관계입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관계는 빠질 수 없어요. 사회적 관계는 우리 영혼이 행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시가 돌아가는 가운데 한순간도 관계없이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 관계가 좋게 유지되는 것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는 행복한 사람들, 좀 더 의미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목적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그렇죠. 행복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살고, 두 번째가 바로 관계에 있어서 유대감, 소속감을 갖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 한 군데 소속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나는 소속감이 싫어. 떠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삶을 마무리할 때 그 떠났던 것을 후회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 즉 나만의 이야기,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중요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참나 진화가 아주 소중하니 여러분 각자의 개개인의 진화가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그 참나를 찾아 바르게 사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그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월성, 트랜센던트, 이것은 내가 현재 사는 수준을 뛰어넘어 나를 발견하고 내 내면의 소리를 찾아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자아 실현을 넘어 자아 성취를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종교적 가치로 견성이나 헌신이나 깨달음 이런 것들이 또 해당이 되겠죠. 하버드대 의대 교수인 산지브 초프라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4가지를 얘기해요. 이거는 아주 딱 와닿아요. 사랑. 맞죠? 용서, 감사, 나눔. 이런 가치를 실천하면서 사실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행복의 가치에 항상 나눔과 봉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기합니다. 왜? 내가 돈이 더 많고 나만 직책이 더 높고 내가 권력이 더 많으면 내가 가진 게 많으면 행복해질 텐데. 그런데 진짜로 행복한 것은 신기하게도 이기적인 나보다 이타적인 나만 혼자 생각하는 나보다 남을 위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유전적으로 뇌에 그렇게 할 때 더 행복한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으로 같이 살려고 애쓸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에 가장 많은 개체가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구를 정복한 거는 바로 이 사회성 때문이라고 그래요. 동물도 못 갖고 있는 사회성을 실천하고 개발해야 하고 이것을 통해 사회성 좋은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더 번성하고 진화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대가인 마틴 셀리그만도 행복한 사람의 특징 5개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째, 긍정 정서가 높은 사람. 두 번째, 무엇인가 열심히 몰입하는 것. 세 번째가 바로 릴레이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네 번째, 미닝, 의미. 다섯 번째, 성취. 이렇게 5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로고세라피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은 역시 행복한 사람들 특성 5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주도적이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것은 뭐랑 연계되어 있죠? 내 자유의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 그리고 다양성. 여러 가지 공존의 가치를 이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남들도 같이 사는 공동체에 대한 인정.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이 사회에 사실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이 중요하지만 오늘을 살지만 오늘을 넘어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더라. 또는 행복한 사람들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 또 거꾸로 얘기하면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웰다잉 하시는 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살았더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웰다잉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지향적입니까? 미래지향적입니까? 바로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언제 내 삶이 마무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사회성이 강한 특징을 보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같이 어울리고 또 어울리는 사람과 관계의 질도 높습니다. 그리고 각성하는 것, 깨어있는 것. 항상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 내면이 어떤 방향으로 오는지, 내 북극성이 어디인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른 가치관,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올바른 직업,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것. 나를 차분하게, 지혜롭게 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이런 깨어있음을 통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 행복에 대한 행복의 조건, 행복의 특징, 행복한 사람들의 뭐 다양한 요소들을 하면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제일 많은 걸 찾아봤습니다. 54가지 방법. 와, 굉장히 구체적이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번 몇 개만 찾아보면 첫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내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데 사회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많이 쓰고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고 이해하고 하는데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시 종교 생활이나 또 감사하는 것, 웃는 것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나 환경에 따라서 사실은 행복을 증식시키는 요소나 특징들이 조금씩 사실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산을 볼 때 북쪽에서 보는 것과 남쪽에서 보는 모습이 다르죠. 그러나 그 산은 온전하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원칙은 사실은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 연구 결과를 쭉 많은 아이템들을 이렇게 단어 그룹으로 다 이렇게 좀 쳐봤어요. 그랬더니 가운데에 딱 뜨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회적 관계가
행복의 가운데에 딱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하더라. 여기서 어느 게 덜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고를 떠나서 빈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필요한 것이다. 이게 사실은 개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외향적이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덜 써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잘해요. 유전적으로. 근데 그분은 혹시 다른 요소들, 사회적 관계는 잘하는데 운동하는 걸 싫어해. 이런 분들에겐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욕심이 많아, 명예욕이 많아, 그러기 위해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거나 또 가족들을 좀 덜 돌봐. 그러면은 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자신이 더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는 삶의 관점에서 행복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이제 삶의 마무리 관점에서 한번 후회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말 하나가 있어요. 삶의 마무리할 때 좋은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죽을래? 이렇게 죽고 싶습니까? 여쭈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9988234.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뜻에서 인터넷에서 구글 88233은 그렇게 딱 정의가 돼서 나와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죽음을 여쭤보면 아무런 고통 없이 병이 있더라도 아프지 않고 후회 없이 가족들에게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남기지 않으면서 내 뒷모습이 깨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잘 살았어 라고 여겨지면서 삶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맞죠? 모두 원하는 삶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삶을 마무리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일본의 호스피스 병원 전문의인 오취지가 쓴 이 책에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후회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중에는 내가 살면서 해보지 못했던 것, 연애 많이 해보셨나요? 출산, 자녀들 있으신가요? 친구는 좀 많이 있으세요? 친구들의 관계는 어떠세요? 연락을 자주 하세요? 부모님께 자주 인사드리세요? 혹시 부모님 내 몰라라 하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관계에 대한 후회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나의 꿈, 내가 가보지 못한 것, 해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후회. 내 뜻이 아닌 부모의 뜻, 또 사회의 뜻, 조직의 뜻에 따라서 내 시간과 정열과 이거를 낭비한 것들 너무나 많이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한 것. 우리의 인생 시계는 언제 멈출 줄 모릅니다. 오늘 밤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현직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비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야간 비행으로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에 비행을 올라가 같이 올라간 동료들이 바다로 크래쉬해서 충돌해서 다시는 지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지상에 있는 정비사들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조종사와 항공기를 기다립니다. 항공기가 내릴 때 활주로에 랜딩 라이트라고 빛이 반짝 비춥니다. 내가 띄운 비행기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도 그 다음 날에도 그 비행기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불과 몇 시간 전 그 조종사와 항공기는 안전하게 지상에서 이륙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재해 사고 등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삶을 마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유언장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사가 돼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내가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하면서 살아있는 거, 나 평상시에는 그거 원치 않았는데 내가 의식이 없는 이후에는 나의 의지를 피력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서 내 썩어빠질 내 육신, 좀 더 남아있는 좋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 각막을 기증한다든가 장기를 기증한다든가. 내가 죽은 다음에는 가족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장기 기증하는 이런 준비들을 해놓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호주 출신 작가 브로니웨어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합니다. 거기서 많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해서 그분들이 얘기한 내용을 5가지로 묶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나 자신에 대한 행복을 내가 더 허용했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위한 행복을 허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아닌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아닌 나의 남편, 아내를 위해서 혹시 나의 시간을 모두 투자하고 계시진 않는가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나를 위한 것을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개선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지금 몇 분의 친구들과 연락을 하세요? 친구들과 뭘 많이 하시나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 이어령 문화부 장관께서는 이분들은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성취를 이루시고 또 존경받던 분이에요. 이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하게 이거 딱 한 가지를 정말로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진실한 친구가 없었어. 삶 말년에 투병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좀 더 연락하고, 이거 친구가 연락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연락하고 좋은 관계를,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명이라도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항상 반성을 해봐요. 내 인생에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가 몇 명 있는가. 저도 이 손으로 꼽을 정도로 아주 정말 적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친구가 잘못했으면 먼저 용서를 해줌으로써 나머지 시간 동안 제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어느 미래 설계 연구소에서는 웰다잉을 준비하는 법을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건강검진하기, 마음의 빛 청산하기,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베스트 프렌드 만들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만들기. 앞에서 내용들이랑 괜히 중첩된 내용이죠. 여기서는 웰다잉의 관점을 갖고 이렇게 5개를 제시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마음의 빛을 청산하고 베스트 프렌드를 만드는 것,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게 빠지지 않고 항상 중요하게 나옵니다. 앞서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과 요소, 조건들을 쫙 살펴보면 가운데에 관계에 관련된 게 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는 어디도 빠지지 않고 중요합니다. 행복한 삶의 관점에서나 삶의 마무리 관점에서나 좋은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계에서 시계가 멈출 때까지 좋은 관계는 꼭 필요합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것. 그런데 이 필요하고 중요한 걸 왜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욕심과 또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닫고 해결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웰다잉 사다리 4단계 모델. 첫 번째는 몸, 마음 건강히 하는 것. 그 두 번째가 좋은 관계,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 세 번째 단계가 자유의지로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해 정진하는 것. 네 번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삶을 마무리할지 모르는 단계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건강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시간 강의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웰다잉 사다리의 두 번째 계단, 관계.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계신가요? 정리된 게 있으신가요? 한번 예를 들어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원문으로는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아주 고효율로 사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성공적으로 사는 거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 성공적인 습관 중에 4번째, 5번째, 6번째가 바로 상호 관계에 관련된 건데, 첫 번째는 너와 내가 서로 승승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거고요. 5번째가 바로 먼저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시켜라 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 원칙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6번째는 바로 시너지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그 상승하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상호 커뮤니케이션 법칙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한 단어로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관계는 바로 저는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이 공감 없이는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읽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공감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좋은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관계에 황금률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노노의 공장님은 자신이 원치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당했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쁘십니까? 그때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중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자, 내가 원치 않은 일 중에 첫 번째, 바로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잔소리를 하는 원인은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틀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제 욕구가 많을 경우에 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에게 공부해라, 밥 먹어라, 씻어라 등등의 다양한 잔소리들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이 비난과 잔소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깎아먹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점점 상대방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잔소리 원치 않아요. 여러분도 잔소리를 원치 않을 겁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는다는 제일 원칙이 바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남과 비교해서 당신은 저 사람보다 못생겼어. 저 사람보다 돈이 적어. 저 사람보다 집이 작아. 저 사람보다 차가 작어. 등등. 이런 비교를 당하면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의 영혼은 기운이 쭉 빠져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또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비교를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당신의 삶에 자꾸만 남과 비교하게 된다면 삶은 점점 비참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축복으로 채우려 한다면 무작정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내가 원치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조충평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좋은 충고 평가 판단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모르면서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에요. 폭력. 그거는 정혜신 박사가 당신이 옳다라는 책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폭력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또는 가족들에게 항상 충고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하지 않고 또 이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려면 첫 번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했어도 표현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인정과 존중을 원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는 것. 제가 강의 왔을 때, 멋지게 옷을 입으셨어요. 저의 디자인 감각, 센스를 인정해 주는 거죠. 저를 존중해 주는 것. 오늘 강의가 재밌어요. 유익했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가장 기분 좋을 때가 바로 이 존중을 받을 때, 강의가 재밌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인정, 존중, 이것 말고도 용서, 사랑, 감사 등등 다양한 긍정의 가치들을 내가 받을 때, 그러면 내가 받을 때 좋은 거는 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에게도 이 긍정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 좋은 관계는 바로 버릴 것. 뭐가 버리는 거죠? 첫째, 비난과 잔소리. 둘째, 비교하는 것. 셋째, 비판. 조충평판, 충조평판 이런 것을 하면 상대방에 정중하게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실천할 것은 인정, 존중, 감사, 사랑, 용서 이것 말고도 다양한 긍정의 가치들을 생각해서 말씀하세요. 자, 이제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공감인데 타인의 감정과 인식을 공감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바로 공감 만다라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다라트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연꽃 모양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건데,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만다라트를 이렇게 9개 칸을 그리고 가운데 내가 가장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위에는 나의 감정, 나머지 5개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예측해서 적는 거예요. 감정이 생각 안 날 때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느낌 모아 카드를 또는 여러분이 느낌을 자꾸만 다양하게 생각해서 저는 아들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들은 지금 20대 중반인데 사랑하고 제가 기대되는 아들은 좀 미래를 위해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저의 감정이 있고요. 아들은 스스로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기대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으로 초조하고 불안한 이런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아들에게 제가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확신하고 기다려주는 이런 감정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제 아들에게 잔소리를 더 많이 할까요? 덜 할까요? 비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비판, 충조평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이런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공감하고 감정을 읽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상대방과 화해와 용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내 마음을 전하는 건데 그 전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또 많이 5가지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적어보는 것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적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뇌가 또 활성화가 되고 이 감사가 되면요. 긍정성이 굉장히 강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뇌세포가 활성화돼서 이 감사하는 게 심지어는 몸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사회적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 영적인 건강도 증진하게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다양한 미덕의 보석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그것을 찾아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 삶이 오늘 하루만 남아있다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가족들에게 욕하고 화내고 성내고 어떤 그런 어리석음이 아닐까요? 그 후회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만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마지막 순간까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 그러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우리에게 바뀌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운명입니다. 내 운명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오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지속 가능하게 실천함으로써 내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나의 운명의 시계는 100세까지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웰다잉 사다리 두 번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더 좋은 삶의 마무리,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